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34차 시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호흡과 그 전에 배웠던 광합성을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로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양분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호흡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이 뭐야? 이렇게 선생님 질문을 하면 호흡? 숨 쉬는 거?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과학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표에 나와 있는 것이 호흡의 정의입니다.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즉, 양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입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분 가로 열고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광합성을 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양분이 포도당이에요. 즉, 빛 에너지를 포도당 안에 저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당 안에 뭐 있다? 그렇지, 내 안에 에너지 있다. 여기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물론 일부 생물 중에는 산소가 없이도 영양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소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 즉 포도당 안에 에너지가 있고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 산소가 여기 지금 칼 그림 보이나요? 그렇죠. 얘를 잘게 분해를 해요. 그때 에너지가 뿅뿅뿅뿅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꺼내 쓰고 남은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빼고 남은 찌끄러기,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겁니다. 즉, 포인트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꺼내고 남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우리는 노폐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동물만 호흡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no 이렇게 돼 있죠.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왜? 개념을 다시 보세요. 뭐를 얻는 과정이야?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럼 에너지는 동물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식물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호흡이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동물도 식물도 모두 다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과 광합성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에너지가 필요하겠지요. 또 에너지는 어느 한 시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흡은 항상 해야 합니다. 물론 에너지가 유독 많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은 항상 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표는 호흡의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아까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영양분 포도당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고 산소가 결합을 하면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더 확실하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꺼내 쓰고 난 남은 찌끄러기가 이산화탄소와 물, 얘는 노폐물이 된다는 거죠. 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에너지?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광합성에서 필요했던 재료입니다. 밑에 광합성 과정이 있거든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산소가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여기하고 내용이 똑같네요. 포도당과 산소, 그렇네요. 그렇다면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광합성에선 재료가 되는 거고, 맞죠?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호흡의 재료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얘 둘은 반대 과정이란 얘기죠. 즉,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면 호흡이고요. 이 화살표만 뒤집어서 놓으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가지고 화살표 반대로 간다면 영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광합성이 되는 거죠. 화살표만 바꿔놓으면 호흡이 광합성이 되겠네요. 결론, 호흡과 광합성은 반대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낮에 하지요. 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또 광합성은 식물만 하겠네요. 하지만 호흡은 식물도 동물도 합니다. 최종 정리, 호흡은 식물도 동물도 항상 합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광합성이니까 빛이 있을 때만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호흡의 개념 정리해 볼게요. 식물의 호흡은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구분 없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식물체의 기체 교환은요,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다양하게 식물 전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식물의 생명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호흡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또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는 과정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싹이 나는 그런 과정일 때 유독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하고 광합성을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별 크게 보이죠? 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는 어디야? 언제 일어나? 양분은 만드는 거야? 분해하는 거야? 에너지는 저장하는 거야? 꺼내 쓰는 거야? 사용되는 기체는 뭐야? 그때 생기는 기체가 뭐야? 이렇게 6가지를 비교해 봤거든요. 광합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예요. 광합성이니까 빛이 있을 때 주로 낮에 일어나겠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양분을 만들지요. 에너지는 저장하지요. 사용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고요. 만들어내는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호흡은요, 특수한 엽록체라고 한정된 곳이 아니라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난다면 호흡은 항상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호흡은요,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지요.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산소를 사용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장소가 어딘지 시기가 어딘지 요 밑에 내용까지 쭉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식물의 기체 교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2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굉장히 밝은 낮이고요. 오른쪽은 밤이 되겠습니다. 어머, 밤에는 햇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누구를 못해요? 네,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호흡에 필요한 산소 기체가 들어가고요.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흡수하는 기체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밤에 이 나무를 가만히 밖에서 쳐다본다면 이 나무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왼쪽은 낮이에요. 낮에는 굉장히 바빠요. 햇님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광합성도 해야 되고요. 에너지를 계속 필요로 하니까 호흡도 계속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낮에 햇빛이 굉장히 강할 때는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기는 해요. 호흡에서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만약에 10개 발생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개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나 광합성 하려고 이산화탄소를 어차피 밖에서 흡수해야 되니까, 어머, 호흡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야, 너 나가지 마. 내가 그냥 광합성에 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합성 결과 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진 산소를 다 내보내지 않아요. 잠깐만. 호흡에 쓸 거는 남겨놓고 나가야지. 그래서 일부 산소는 호흡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요, 호흡 때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거 그냥 쓰면 되니까 굳이 밖에서 이렇게 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굳이 호흡에서 만들어진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그냥 보잖아요. 그럴 땐 식물은 이산화탄소만 흡수하고 산소만 내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호흡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정리해 볼게요. 낮에는 광합성하고 밤에는 호흡을 한다? 노노노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호흡도 합니다. 굉장히 바쁘겠죠. 밤에는 호흡만 합니다. 정리.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합니다. 바빠 둘 다 해야 되니까 밤에는 호흡만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양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분의 생성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요, 잎에서 씁니다.
혹은 일부는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겠죠. 자, 이동. 녹말이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서 설탕은 포도당 두 개 붙어 있는 형태지요.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을 합니다. 사용.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로 다 쓰고요. 그리고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식물이 쭉쭉쭉쭉쭉 자랄 수 있도록 해주지요.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양분이 있다면 뿌리나 줄기나 열매나 씨 등에 저장을 합니다. 물론 감자, 사탕수수, 포도, 콩, 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감자는 주로 녹말로 양분을 저장하고요. 사탕수수는 설탕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포도는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고요. 콩은요, 단백질로 저장을 해요. 깨는 지방으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겠습니다. 1번,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린 얘를 호흡이라고 했지요. 2번, 식물은 밤이니까 해가 없어요. 광합성 못하고 호흡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산소는 흡수하겠죠. 이산화탄소는 방출합니다. 3번,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데 쓰고요. 아니면 쭉쭉쭉 자라는, 생장하는 데 사용하고요. 남는다면 뿌리나 줄기나 잎에 저장을 하겠지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먼저 호흡의 개념부터 알아봤는데요. 영양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했어요. 이때 산소가 결합을 하면 에너지를 꺼내 쓰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영양분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꺼내 쓰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광합성과 호흡을 장소, 시기, 양분, 에너지, 사용기체 발생하는 기체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빛이 있는 낮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빛에너지를 양분에 저장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쓰고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비해서 호흡은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항상 일어납니다.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산소라는 기체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양분의 사용, 주로 에너지원, 몸을 구성, 남는 건 저장. 다음 시간에는요, 35차시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생물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